네, 2023년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 있으신 분들 여전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럴 때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02-2000-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 문자번호 샵 2034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을 떠나시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다고 하는데요. 네. 첫 번째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ISC ISC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82,000원에 10%인데요. 네. 반도체인데 잘 가지도 않고 오늘 또 많이 빠져서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늘 4% 넘게 빠졌어요, 시청자님. 그러네요. 뭐 반도체 안에서도 유망주로 많이 꼽혔었던 네. 종목인데 다른 종목에 비해서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ISC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네, 월경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아마 이제 연말에 고민이 또 많이 되시는 것 같은데 ISC 계속 가져가봐도 될지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일단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님 계속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계속 가져가 보셔도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포인트는 이거예요. 이제 앞으로 향후에 매출이 재개될 AI향 양산용 소켓 공급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XR이라든가 자동차용 시스템 온칩 뭐 이런 쪽으로도 소켓 수주가 계속해서 늘어날 거고 다양한 시스템 온칩을 좀 만들면서 이 기업이 수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24년도 실적을 대략적으로 좀 전망을 해보면 실적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단기적으로 주가가 조금 빠졌던 부분 같은 경우에는 ISC가 이제 SKC에 이제 인수되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일회성 비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좀 근래에 부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하락폭은 좀 제한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주가가 좀 더디게 가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워낙에 2023년도에 정말 잘 갔던 대장주라고 하죠. 대장주 기업이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고요. 2024년도에는 실적도 더 좋아질 거고 AI향 소켓도 매출이 나올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다만 좀 인내심은 필요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이 82,000원 정도에 보유 중이신데 현재 가격이 83,3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큰 우려 없이 그냥 그대로 좀 가져가시다가 목표가를 9만 원 이상, 10만 원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9만 원을 넘어서 또 10만 원까지도 볼 수 있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분 수익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 뭐 올 긍정이시니까 네. 그러면 또 반도체를 또 사랑하시는 이조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ISC 뭐 9만 원 넘어서 10만 원 전고점까지도 좀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에는 이 테스트 소켓 관련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뭐 HBM 대장주로 엮여서 상승이 나왔는데 이제는 뭐 삼성전자에서 CXL도 한다고 그러고 온디바이스에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러면 AI 제품군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그로 인한 테스트 소켓 수요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좀 더 수익성에 대한 부분과 사업성에까지 더해지면서 상승 모멘텀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 원래 이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쪽에 다 두루두루 납품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SKC에 피임수 되면서 납품하는 좀 납품처 자체가 SK 하이닉스로 한정되는 부분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앞으로 수요가 늘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이 실리콘 러버 방식의 테스트 소켓을 취급하는 이 ISC의 기술력은 앞으로도 인정받을 것이고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분 다 되게 초긍정적으로 좀 그러니까요.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알겠습니다. ISC 목표 주가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자님 고민 해결이 좀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수익 많이 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네, 시청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떤 네. 종목 고민되실까요? 라움타예요. 라온텍은 매수가랑 비중은요? 7,000원 하고요. 60%. 7,000원에 60%면 그래도 시청자님 수익 중이시네요. 그러니까요. 네네. 최근에 들어가셨을까요? 2개월 됐어요. 6개월 네. 정도. 아니,
두 달, 두 달. 아, 2달. 네. 우리 시청자님 저점에서 정말 잘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러네요. 네. 뭐 비전 프로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더라고요. 네. 과연 네네.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네.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역시. 그러니까요. 네. 오늘 마지막 거래일이라서 그런지 우리 네 분의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또 후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라운텍은 이진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우리 시청자님? 네, 일단은 이제 뭐 AR, VR, XR용 스마트 안경이라든지 이러한 모멘텀도 갖고 있는데 내년에 이쪽 메타버스라든지 이쪽 이제 애플 헤드셋도 또 나오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이런 좀 모멘텀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또 이 회사는 최근에 대만의 디스플레이 기업이랑 마이크로 LED에 대한 그 전략적인 협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일단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나 대만 쪽 중앙권에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랑 LG 쪽도 이쪽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을 하고 좀 격차를 줄이기 위해 기술적으로 굉장히 노력한다는 그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쪽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쪽으로 저는 라운텍 쪽이 지금 마이크로 LED 쪽에서는 약간 대장격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 시장이 좀 더 좀 불이 붙고 경쟁이 붙었을 때 이 종목이 가장 크게 좀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9,800원, 9,900원 이 부분이 굉장히 저항으로 작용이 됐는데 이번에 돌파를 해주면서 오히려 상방으로 더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가능해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12,000원까지도 내년에는 뭐 상반기 정도에는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마이크로 LED 같은 경우에 특히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재료가 그동안은 시장에서 그렇게 집중을 받지 않는 재료였지만 내년에는 기대감이 많이 실릴 수 있는 재료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수익 극대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비중이 너무 크셔서 이제 어느 정도 탄력 나오실 때 비중을 조금은 좀 줄여놓고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시더라도 한 30% 정도만 끌고 가시고요. 60%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좀 탄력 나왔을 때 저는 살짝은 줄이시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가파르게 올라왔는데도 재료가 또 워낙 탄탄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까지도 12,000원 가능은 하겠지만 네. 비중이 너무 높으시니까 조금 줄여보는 전략이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럼 한 분만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김병진 매니저님은 2024년 유망 섹터로 또 XR을 꼽아주시기도 하셨는데 네. XR 관련주 중에서 보면 좋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지 아니면 라운텍이 대장주가 될 수 있을지 매니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XR 관련주에서 라운텍을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시청자님이 마침 네. 선택이 굉장히 탁월하시다 생각이 들고요. 예. 라운텍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글래스 또 그쪽에서 굉장히 두각을 보일 수 있는 기업이고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시스템 온칩, 팹리스 설계를 하고 반도체 같은 것들도 제작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스마트 글래스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이렇게 영상 처리 프로세서 같은 거를 사용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지연 시간 같은 것들을 개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라운텍이라는 기업이 예전에 CES에서 이 지연 시간을 굉장히 줄여줘서 어지러움증을 좀 감소시킨 이 스마트 글래스용 XR 관련된 제품들을 구현을 해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글래스나 XR 기기에 좀 진심이라고 느껴지는 게 최근에 이제 올레도스라는 기술도 마이크로 OLED 기술을 또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소스의 비전이라고 해서 이 이미지 센서도 이제 XR에 맞춰서 그것도 최근에 공개를 했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저는 다 진심이라고 생각이 되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올 초부터 뭐 퀄컴이랑 구글이랑 같이 뭐 글래스, XR 글래스를 만들겠다라고 계속 밝혀왔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계속 새로운 기술들을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은 XR의 해가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라운텍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셨다가 수익 좀 더 극대화하신 다음 파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또 유망 섹터로 XR 쪽도 뽑아주셨고 또 그 네. 안에서 마침 또 공교롭게 라운텍을 또 탑픽으로 꼽아주신 것 같아요. 우리 네. 시청자분 이미 수익 중이시지만 수익도 많이 극대화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너무 축하드리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네, 그 퓨처캠이라는 종목을 들고 나왔습니다. 네, 매수가랑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9,800원에 50%입니다만. 9,800원에 50%요. 오, 시청자님 또 수익 중이시네요.
예, 이 종목이 어떻게 앞으로 인상을 성공해서 갈 수 있을려나 어쩌려나 네. 궁금해서. 혹시 어제나 오늘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네네네. 아. 어젠가 그젠가 들어갔습니다. 네. 네, 호재 이슈를 보고 또 들어가셨는데 마침 또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비중도 꽤 높으신데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퓨처캠에 대한 의견 준비되셨으면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또 후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비중이 꽤 높으시긴 한데 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모멘텀이 좀 나온 만큼 추가적인 시세도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이 회사를 제가 한 올 초에 한번 다녀오긴 했는데 사실 전립선 이제 의약품이나 방사선 치료제 쪽인 건 알고는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됐었던 게 사실 지금 SK 바이오팜도 방사선 의약품 쪽을 진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퓨처캠이랑 같이 이제 제휴를 하고 있는데 물론 시장에서는 이 방사선 의약품 자체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노바티스나 뭐 J&J 뭐 이쪽으로 하고 있는 이제 빅파마들 워낙 많은 만큼 이게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 물론 인상은 잘 되면 좋긴 하겠죠. 인상 잘 되면 좋기는 하겠지만은 사실 뭐 제약 바이오 투자하시는 분들은 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최근에도 주가가 올랐다가 좀 말았던 이슈도 결국에는 이런 아직까지는 그렇게 뚜렷할 모멘텀이 지금 나오지는 않는데 근데 SK 바이오팜이 만약에 퓨처캠을 같이 달고 이 시장에서 오늘 글로벌 시장에서 방사선 의약품을 진출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은 좀 충분히 좀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뭐 대형 제약바이오 회사들이야 뭐 계속 꾸준히 이제 서서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유황영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심지어 SK 바이오로직스도 지난달에 그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만큼 결국 내년에는 제약바이오가 아까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 인하 시기에 제약바이오만큼 본격적인 투자가 많이 일어나는 뭐 최근에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BMS 계속 이런 빅딜이 나오고 있는 것도 그만큼 빅파마들이 돈을 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SK 바이오팜도 내년에 그런 에스코프리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시장 1위 쪽에 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당연히 거기서 SK 바이오팜의 문제점은 에스코프리가 97% 이상이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과제가 다른 파이프라인에 대한 그 과제가 굉장히 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퓨처캠과 단순하게 MOU만 할까 아니면은 인수를 할까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좀 많은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모멘텀이 생각하는 시나리오만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뭐 최근에 올랐던 15,500원 이 이상도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미 네. 제약바이오를 주도 섹터로 꼽아 주셨잖아요. 근데 또 마침 퓨처캠에 또 그러니까요. 기업 탐방을 다녀오셨는데 이 모멘텀이 좀 시나리오대로 잘 흘러간다면 네. 15,000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겠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청자분 이미 수익 중이시지만 또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실까요? 아니요. 네, 없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고민 해결 많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퓨처캠으로 네. 수익 축하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문자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8928님이 문자 보내주셨는데 SK 이노베이션을 들고 계십니다. 매수가가 13만 4,500원 그리고 10% 비중입니다. 여기서 이제 방향이 어떤지 궁금해요라고 그러니까요. 말씀하십니다. 네, 오늘 또 수익 나신 시청자분들을 굉장히 또 많이 연락을 주시네요. 네. SK 이노베이션 오늘 종가 14만 원에 마감을 했는데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할지 네 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SK 이노베이션은 일단 부정 중립 긍정이네요. 네. SK 이노베이션은 좀 의견이 나뉘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주호 본부장님께 부정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SK 이노베이션 그래도 최근에 조금 잘 올라와 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는 또 추가적인 하락을 염두를 해둬야 하는 걸까요? 네, 이거 만약에 이제 내년에 2차 전지 쪽 수급 자체가 다른 섹터로 이제 더 이동을 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 반등이 조금 더 나오기에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시적인 되돌림이 나올 수는 있겠으나 이게 데드캣 바운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수익 중이시기 때문에 뭐 제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적당선에서 익절하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에 매수가 밑으로 내려오면서 저점을 이탈하고 만약에 12만 원 밑으로 내려오게 된다고 한다면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뭐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워낙 이제 지금 투심 자체가 얼어붙은 상황이고 지금 이러한 그런 얼어붙음이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서 지금 어쨌든 수익 중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만약에 더 하락이 나왔을 때는 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선에서
익절 어느 정도 선에서 익절을 하시고 나오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뭐 익절을 해보는 게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또 긍정 의견을 또 안 들어볼 수가 네. 없겠죠. 우리 이지은 대표님이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방향성이 또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네. 좀 내년에는 상승 추세를 좀 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배터리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좀 관건이지 않을까는 보지만 일단은 매수하신 가격이 좀 부담스럽지 않기 때문에 저는 좀 끌고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2차 전지 업황이라든지 이쪽에 대한 좀 불확실성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게 또 내년에 저는 무조건 안 좋다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지금 가격 구간에선 좀 끌고 가셔도 저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더 가능성이 크게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지금 주가 흐름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겠지만 금투라던가 외국인의 매수세가 또 꾸준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만큼 수급도 막 안 좋다, 최악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비중도 그렇게 부담스럽지도 않고 또 매수한 가격대도 그렇고 했을 때 내가 2차 전지 관련해서 이제 저는 오히려 지금 매수대가 또 하방 압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보유하시고 끌고 가시면 수익 내서 나오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의견이 되게 갈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이미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두 분의 의견을 좀 잘 기억하셔서 좀 대응 전략을 잘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SK 이노베이션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으로 온 사연은 HLB 생명과학을 가지고 계신 시청자분이십니다. 네. 비중이 정말 많으세요. 96%나 들고 계시고요. 13,000원이 매수가신데 17,000원대에서 계속 단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십니다. 매도를 해야 할지 가져가야 할지 부탁드려요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최근에 잘 올라와도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 계속 물타기를 하셔서 고민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HLB는 부정 의견이 좀 사실 많았었는데 네. HLB 생명과학은 어떨지 한번 네 분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분 펜발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그래도 긍정 한 분이 계시긴 하네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긍정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HLB 그룹주도 요즘에 뭐 공매도 쇼커버링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좀 그래도 잘 가졌거든요. 근데 최근엔 또 다시 주춤한 것 같아요. 비중을 조금 더 추가하시면 이제 뭐 거의 100%가 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과장님? 결국은 최근에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가 HLB 솔루션, 특히 에너지 사업부를 이제 물적 분할을 했습니다. 이제 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여기 HLB 생명과학이라는 사업회사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HLB 관련해서는 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계속 부각이 되는 모습이 있고.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금리 인하 시기에서 특히 대표적인 이런 제약 바이오 업체들 같은 경우는 사실 꾸준히 이제 임상 인하 이런 이슈들은 계속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 뭐 HLB도 좀 시장에서 많이 좀 주목을 받았던 것 같은데 뭐 다른 제약 바이오 마찬가지로 이제 같이 흐름은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화진 과장님 제약 바이오 또 탑픽 섹터로 꼽아 주셨잖아요. 네. 다른 바이오 업종과 함께 같이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김병진 매니저님은 또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2024년 유막 섹터로 또 바이오를 꼽아 주셨어요. 두 분 다 또 바이오를 꼽아주셨는데. 그러니까요. 네. HLB는 중립을 또 들어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HLB 생명과학 중립을 드린 이유는요. 네. 바이오 중에서도 이제 모든 바이오를 다 말하는 건 아니고 바이오 중에서도 좀 인기가 있고 요즘 좀 잘 팔리는 기술 이전이 잘 되고 있는 그런 업종을 저는 이제 유망 섹터라고 얘기 드렸던 부분이고 HLB 생명과학을 중립 의견을 드린 부분은 일단 비중 때문에 비중이 96% 정도 되면은 네. 대응 자체가 좀 안 되시기 때문에 네. 그게 좀 아쉬워서 중립을 드렸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슈가 리보세나립 허가 신청을 자진 철회를 했어요. 이 기업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이죠. 6월 달에 이제 미국 자회사 엘레바가 있거든요. 엘레바가 이제 아스코에서 임상 이상 결과도 발표하고 굉장히 참 잘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가다가 아무래도 자진 철회 소식이 좀 들려오면서
이게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도 있고요. 2017년부터 계속해서 이게 희귀의약품도 지정되고 좋다, 이게 좋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굉장히 희귀한 약품을 신약을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길어지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계속 하락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 부분 때문에 전 중립 의견을 드렸고요. HAB생명과학 요즘에는 주가가 좀 올라오고 있고 이게 희귀의약품인 만큼 개발하면 정말 잘 된다, 뭐 이런 부분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즘에는 이제 병용요법이라고 해서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같이 쓰는 요법을 또 많이 써서 임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데 아무래도 시간은 좀 걸릴 것 같다라는 게 저는 생각이 이런 부분이 들고요. 비중 96% 정도면 주가가 좀 올라왔을 때 나중에 추후 대응을 위해서 비중을 좀 덜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2,000원 이상 뭐 돌파를 한다거나 11,000원대 가격 라인 좀 유지를 해준다면 비중을 좀 일부 정리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HAB생명과학 얼마 전에 12,000원 부근까지 또 올라왔었는데 12,000원이나 11,000원대에서 비중 조절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우리 청자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다음 문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우리 0904님이신데 한 싹을 갖고 계십니다. 또 신규 상장주죠. 매수가가 21,300원이고 비중은 20%인데 추가 매수해야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이게 보니까 아마존이랑 파트너십을 맺은 게 좀 부각이 됐었던 기업인데 그러니까요. 최근에 좀 주가는 힘을 좀 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지금 몇 거래일째 계속 파란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3% 넘게 하락했는데 네 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그래도 네. 긍정세분의 중립한 분이네요. 그러니까요. 긍정 의견을 한번 들어볼게요. 네. 우리 이주호 본부장님은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뭐 매수가 21,300원이면은 뭐 그 위로도 좀 갈 수 있을까요? 매수가 위로 조금 올라올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오. 23,000원에서 24,000원 구간에서는 네.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추가 그리고 매수도 괜찮을까요? 지금 비중 확대는 조금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비중 확대보다는 그냥 있는 비중에서 그냥 관망하시다가 올라왔을 때 21,000원 이상 매수가 위로 올라갔을 때 좀 정리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일단 클라우드 서비스 관련해서는 이 결국에는 AI 쪽, 그러니까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뭐 이슈를 한번 받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쪽 관련해서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한 번쯤은 시세를 나올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실적 자체가 기업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실적 모멘텀이 너무 부족한 상황에서 단순하게 그냥 기대감으로만 지금 주가가 올라갈 것을 뭐 바라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좀 매수가 부근 위로 올라왔을 때 정리를 하고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규 상장주도 들어가셨는데 좀 많이 밀려서 걱정이 되셨을 것 같아요. 좀 반등이 나온다면은 좀 수익을 챙겨보는 전략으로 가는 게 어떻냐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한 싹에 대한 대응 전략 잘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싹 상담 도와드렸고요. 내 종목도 이렇게 자세하고 또 냉철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또 문자 메시지,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저희 다음으로는 전화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고 많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이루다. 아, 이루다 매수가랑 비중은요? 비중은 15%. 매수가는 9,200원이요. 아, 9,200원이시면은 고점대에 또 들어가셨네요. 예. 아, 우리 시청자님 그러면은 뭐 손절해야 될까 고민이신 건가요? 아니면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뭐 이런 점 고민이실까요? 예, 지금 매수가까지 올라올까 그게 궁금해갖고 전화드렸어요. 안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된다 그러면 손절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손절에 대한 부분도 또 염두를 해두고 계신데 사실 뭐 미용 의료기기 섹터는 올해 상반기엔 참 좋았는데 그러니까요. 하반기 들어서는 이야기가 참 잠잠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네 분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과연 긍정 그리고 한 분은 중립. 중립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도대체 어떤 부분이 좀 부정적인 측면이었는지. 미용 의료기기 섹터 뭐 내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오지 않나요, 과장님?
근데 이때 고객 시청자님께서 사신 가격대가 보니까 클래시스 그 매각 이슈 있을 때 그때 사셨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때 가격대를 좀 보고 있었던 거고 사실 이게 왜냐면은 6월달에 주가가 올랐을 때 이미 그때 시장에서는 죄송하지만 거의 다 돌았었어요. 그러면은 차익 실현 물량들이 계속 나왔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클래시스와 관련된 이 이슈가 향후에 이제 시너지 효과가 나와야 주가가 다시 한번 9,000원 가격대로 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물론 최근에 이제 수출 데이터를 저도 지금 금방 좀 하긴 했습니다. 이게 11월, 12월 달은 10월 달 대비해서 좀 생각보다 좀 좋지 않은 좀 상황이었던 것 같고 결국에는 피부 미용 의료기 다 실적 좋을 수는 있지만은 이런 개별적으로 아직까지 좀 회복수가 생각보다 안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반기나 아니면 상반기에 어느 정도 드라이브하게도 실적이 올라온다라고 하게 되면 9,000원 가격대는 가겠지만은 물론 이제 클래시스가 워낙 있다 시장에서 워낙 브라질이나 이제 특히 뭐 내후년이나 이런 데는 중국이나 북미 쪽으로 진출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를 본다라고 하기 때문에 충분히 뭐 어느 정도 원금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회복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게 갭 차이가 심해서 여기서 그러면 추가 매수하셔가지고 원가 평균가를 좀 낮추세요라고 말은 좀 못하겠어요. 그래서 조금은 중립의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적으로 보나 충분히 매수가까지는 가능할 것 같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긍정 의견 또 들어봐야겠죠. 네. 이진 대표님 긍정 주셨어요.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실적주로 미용 의료기기 섹터 많이 보고 계셨는데 하반기에는 참 부진한 모습이에요. 내년에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단은 이제 미용 쪽, 의료기기 쪽은 저는 시장이 앞으로 되게 확장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는데 이제 주변의 여성들을 봐도 이런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들을 병원에 가서 하는 사람들이 점차 많아지더라고요.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시장 쪽에서도 이루다가 이번에 또 미국에서 시크루프로가 FDA를 승인을 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의 도움과 시너지를 받아서 해외 시장 쪽으로 좀 더 확대에 대한 모멘텀이 앞으로도 활발히 나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드렸고요. 또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가정용 의료기기도 판매를 하는데 많은 또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가정용 의료기기로 또 탄력을 지키려는 분들, 기미치료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수요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앞으로 더욱더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클래시스를 통해, 왜냐하면 클래시스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좋다 보니까 이번에 FDA 승인이나 이런 거를 했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나온다고 했을 때 미국뿐만 아니라 주요 다른 나라국에서도 또 이런 판매들이 늘어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인 흐름은 나타나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근데 매수가보다는 조금 가격이 많이 빠져서 시간은 저도 좀 걸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미용 의료기기 섹터 쪽이 또 의외로 한번 치고 나가면 강하게 탄력을 받는 또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면은 수익은 저는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 다 그래도 앞으로의 미용 의료기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좀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매수가 그 이상까지는 또 보신다면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겠다는 점은 우리 시청자분이 참고하시면서 이루다에 대한 대응 전략 만들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루다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오늘 작년 8월에 매수해갖고 오늘 딱 매수 현재가까지 왔을까요? 예, 현재가 네. 지금 현재가 딱 0%인데 예, 앞으로 어느 정도 선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네. 비중은 혹시 몇 % 가지고 계실까요? 45%요. 45% 비중도 많이 꽤 높으시네요. 높으시네요. 그러니까요. 오늘 딱 매수가 부분까지 왔다고 하시는데 최근에 또 가파르게 올라와주고 있잖아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셀트리온에 대한 의견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역시 셀트리온은 사실 좀 긍정 의견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또 네. 오늘 합병 출범한 지 첫 번째 날에 6% 넘게 또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요. 2024년에도 잘 갈 수 있을지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님 진짜 오래 기다리셨어요. 그러니까요. 내년에는 어떨까요, 셀트리온? 네,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리바운드가 되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추가 상승 여력도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22년도 8월 달 고점을 지금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20만 7천 원 구간 돌파가 나온다고 한다면요. 추가로 22만 원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비중입니다. 비중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만약에 이제 매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22만 원 선에서 비중을 절반 이상은 줄이고 나머지를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이게 비중이 지금 그동안 오래 기다리셨다고 해서 이거를 분할 매도를 안 하시게 되면은 만약에 또 나중에 빠지게 됐을 때 이걸 또 매도를 못하고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오면은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시고 나머지를 좀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아요. 최근에 외국인 기관, 특히 기관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내년에 CES 2024 그 이후, JP모건 헬스케어 그 이후에도 좋은 흐름 이어갈 수 있을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어느 정도 추가 상승이 나오면은 비중을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 비중을 가지고 조금 더 수익을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 이렇게 이주 본부장님 통해서 들어봤고요. 김병진 매니저님께도 한번 여쭤볼게요. 셀트리온 내년에도 추가적인 상승 가능할까요? 내년에 뭐 도약의 원년으로 삼겠다 이런 뭐 대표의 말도 있었잖아요. 네, 저는 셀트리온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이제 미국의 이제 빅파마들 기업들이 뭐 ADC 플랫폼도 하고 요즘에 이제 M&A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이유 자체가 바이오시밀러가 치고 들어오기 때문이거든요. 이제 새로운 신약을 발굴하기 위해서 미국의 빅파마 기업들은 가는 거고 기존에 있던 의약품들은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가 빠르게 그 부분을 좀 대체해 가는데 이 셀트리온이 그 부분에서 좀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가 관련한 자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셀트리온의 짐펜트라가 내년 2월 29일 날 미국에서 출시가 돼요.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짐펜트라 매출액이 한 해만 해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부분인데 이거를 기존에 이제 정맥 주사 방식으로 해서 굉장히 뭐 병원도 가야 되고 맞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런 정맥 주사를 그냥 자가로 이제 넣을 수 있게끔 피하 주사로 이런 식으로 좀 제형을 바꿔서 출시를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저는 충분히 시장 점유율을 좀 따라잡아 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고요. 기존의 제형 대비해서 일단 편하잖아요. 뭐 병원 가서 막 3시간, 4시간, 5시간 걸리는 걸 그냥 집에서 이제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이 많이 이쪽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매출을 내년에만 해도 6천억 원 이상 좀 기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바이오시밀러 침투율이 올라가면 셀트리온은 더 주가가 좀 잘 가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차트도 보시면은 굳이 지금 뭐 팔 필요가 없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좋은 차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래 기다리신 만큼 조금 더 지켜보시다가 수익권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 그래도 30만 원 부근까지 목표로 한번 잡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수급도 좋고 내년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뭐 시청자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최근에 또 주가가 잘 올라왔잖아요. 내년에도 치료제 경쟁력이나 뭐 실적에 대한 부분 워낙 또 긍정적이니까 또 수익을 또 많이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를 30만 원으로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오셔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LG전자. LG전자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3만 천 원에 20%인데요. 지금 14만 원에서 물타기에서 지금 13만 천 원으로 나타났어요. 네. 아이고. 그럼 우리 시청자님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네요. 네네. 한 1년 넘게 가지고 계셨죠? 아주 한 2년 됐어요. 2년 정도 가지고 계셨고. 네, 애플가 이슈 나오면서 매수해서 지금 현재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 전망이 어떻게 될지 네. 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정고점 부근에도 들어가셔서 네. 물타기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봐야 될지 네 분께 여쭤볼게요. LG전자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세 분의 부정한 분 들어주셨습니다. 네. LG전자 그래도 최근에 조금 바닥을 다지고 네. 올라와주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이화진 과장님은 부정을 들어주신 이유가 뭔지 뭐 여기서 좀 더 레벨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3분기 실적이 잘 났던 거는 사실 업황에 대한 회복이 아니라 그때 프리미엄 라인급들이 유럽에서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거고 그때 한 영업이익이 한 9천억 정도 나왔을 겁니다. 이번 전망 자체가 5천억 정도 4분기 때 생각보다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아직까지는 회복세가 계속 더딘다는 점이 조금 4분기 때 좀 발목을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3분기 때처럼 그 프리미엄 라인이 생각보다 잘 팔리면 또 시장 또 선방을 할 수는 있겠죠. 물론 아직까지는 사실 LG전자가 그런다고 해서 전장 사업가 또 뭐 가파르게 아직 영업이율이 올라가는 시점도 아닌 것 같고, 아직까지는 가전도 특히 유럽 쪽 마찬가지겠지만은 일반 프리미엄 아닌 대중 좀 상용화된 그 가전 제품들 같은 경우가 아직까지 유럽 쪽이 경기가 아직 안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4분기 때는 지연된다는 점이 좀 아직까지는 가격대가 13만 원. 생각보다 저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하향 추세로 전환하고 나서 잠깐 반등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아직 추세적인 반등이 시그널이 좀 나오지는 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추세적으로 완전 돌아선 게 아니다 말씀해 주셨네요. 그러니까요. 실적 부분이 좀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긍정 의견도 또 들어봐야겠죠. 사실 뭐 4분기 실적이 안 나올 거다라고 하면서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하향 조정하고 있는 맞아요. 추세이긴 한데 네. 우리 시청자님 워낙에 또 오랫동안 들고 계셨으니까 뭐 앞으로 뭐 1년, 2년은 더 들고 가실 수 있을 것 같긴 해요. 대표님께,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LG전자 뭐 조금 장기적으로 보면 매수가 이상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일단은 좀 시간을 두시는 거는 저도 맞다라고 생각을 드는데 뭐 업황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저도 지금은 확실하게 이제 2024년부터는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확실히 있지만 지금 일단은 최근에 좀 많이 밀린 이후에 지금 반등이 좀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 반등 기조가 그래도 내년에 시장이 좀 괜찮고 하면 어느 정도 시장에 같이 편입이 되면서 좀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11만 원까지는 좀 탄력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그 이유가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11만 원 이후에 과연 여기서 수급이 좀 더 붙어주면서 뭐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또 예상치 못하게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서 더 탄력을 받아줄 수 있느냐에 좀 문제일 것 같은데 일단은 월봉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는 조금은 반등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봉, 월봉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은 딱히 뭐 정리를 하시거나 이럴 구간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좀 더 지켜보시면서 좀 반등이 더 나왔을 때 그때 향후 행방을 보고 여기서 비중 확대를 할 건지 아니면 지금 매수가 그대로 갈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판단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이왕 기다리셨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 정리하시기엔 좀 아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LG전자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봤고요. 오늘 또 마지막 거래일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분들이 또 상담 그러니까요. 요청을 주고 계십니다. 네. 저희 빠르게 다음 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반갑습니다. 정보 고민되실까요, 시청자님? 이수화 매수가랑 비중은요? 27,600원에 25% 정도 돼요. 그럼 그 전고점 밑에 38,000원 가기 전에 매수하신 건가요? 아니요. 그 후에? 그 이전에 매수를 해서 네. 38,000원만 수익이 한번 나서 일부를 덜어냈어요. 한 40% 정도에서. 근데 더 갈 줄 알고 기다렸는데 네. 한없이 녹아내렸어요. 그러니까요. 차트를 보니까 우리 청자님 말씀이 정말 공감됩니다. 계속 좀 하락하는 추세 보여주고 있고 아마 계좌가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실 네. 것 같아요. 과연 지금 시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네 분을 통해서 전략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부정이 우세하네요. 그러니까요. 뭐 이수화,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할 것 없이 지금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데 그럼 일단 그래도 긍정부터 들어봐야겠죠. 김병진 매니저님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네. 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너무 주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굳이 뭐 이거를 지금 당장 대응하는 건 좀 이른 것 같고요. 네.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 네.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근래에 이제 이 종목이 급등세를 좀 보였던 이유가 사실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슈 때문이에요. 얼마 전에 이제 예타 통과 소식이 있었잖아요. 그 소식 때문에 이제 뭐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다 이제 주가가 갔는데 요즘에는 또 조용한 이유가 이게 예타가 통과되고 황화물계 전고체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되는 게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가 요즘엔 좀 조용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게 방향성은 맞는데 시간은 조금 꽤 걸리겠다라는 점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이수화학이 근래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미국의 기업이랑 또 수소 사업도 암모니아 수소 사업도 뭐 진행을 하고 있고 다양한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협력을 하고 있는 거는 좀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황화물계 관련돼서도 핵심적인 기술을 이수화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전고체 배터리가 언제 개화하느냐
이게 거의 핵심 키워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수화학은 근래에 주가가 바닥권에 다졌어요. 아무래도 이제 이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당장 나오기에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부분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긴 텀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뭐 좋은 소식이 나올 때 급등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좋은 소식 들려올 때 적어도 한 2만 원 이상에서 뭐 이 종목을 뭐 매도를 한다든가 비중을 축소를 한다든가 좀 더 들고 간다든가 뭐 이렇게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에서는 13,000원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 대응하시기보다 좀 더 기다리셨다가 어쨌든 기술력은 확실하고 관련된 수혜도 확실한 종목인데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하셔가지고 조금 더 보유하셨다가 잘 비중 조절을 하시는 걸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도 뭐 전고체 배터리 이슈가 나오면 급등하는 종목들이 꽤 많았잖아요. 네. 거래량이 몰리면서 급등세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이수화학에 대한 상담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삼성 SDI 네, 삼성 SDI 매수가랑 비중은요? 63만 원에 30%예요. 63만 원에 30%. 예. 꽤 오랫동안 가지고 계셨나 봐요, 시청자님. 아니요, 이게 9월 달에 샀어요. 9월 달에. 9월에 사셨군요. 예, 이게 전에 한 80만 원 갔다가 70만 원에서 내려오더라고요. 9월 초승에. 네. 그래서 샀거든요. 그때가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었는데 예. 계속 또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빠질 줄 몰랐죠. 그러게요. 네. 네. 그럼 빠르게 네 분 통해서 의견 들어볼게요. 삼성 SDI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과연 부정과 긍정 세 분 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긍정 의견이신데 매수가가 좀 높으시긴 하시거든요. 그리고 비중도 꽤 있으시고 그런데 또 오늘 또 반등이 나왔고 네. 좀 반등을 좀 바닥 다져주고 좀 보여주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 일단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부분, 물론 상용화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샘플 공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차질 없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 있어서 전고체 배터리는 정부 쪽에서도 계속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이런 모멘텀이나 이슈 쪽이 계속 붙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쨌든 대장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서 계속 좀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BMW랑 매출이 워낙 또 견조하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삼성 SDI를 계속 봐도 좀 좋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최근에 또 지금 증설을 2020년부터인가 이제 준비를 해서 증설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2024년에는 현대차와 BMW랑 또 신규 수주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도 기대감이 실려 있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은 좀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일단 만약에 2차 전지 관련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내년에 또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현재 빠진 상황이고 이제는 하방보다는 상방이 훨씬 많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서 좀 보유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좀 이 종목은 갖고 가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긍정의 의견을 드렸습니다. 삼성 SDI는 조금은 긴 호흡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시면서 주가 추이를 눈여겨보시는 게 어떤가라는 또 의견 드려봤으니까 우리 시청자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종목 상담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네. 저희가 지난주부터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 이 계좌 포트를 받았잖아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지금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들어보면 안녕하세요. 퇴직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한 주식 초보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야기 들은 종목을 샀더니 종목 백화점이 되었네요. 유유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종목이 굉장히 많으시지만 5개만 추려서 보내주셨다고 합니다. 네. 내년에는 큰 수익을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포트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어떤 종목이 있을지. 먼저 포스코 퓨처엠이 30만 원에 30%면 수익 중이신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8만 전자에 샀었고 네. 두산 로보틱스가 매수가가 무려 46,000원이십니다. 네. 그러면 지금 거의 3배 가까이 수익이시고 그러니까요. 또 첨보는 11만 원에 들어가셨어요. 첨보는 매수가랑 현재가가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솔 인티큐브라는 종목을 들고 계신데 이거는 매수가가 3,500원이시면 꽤 오래 들고 계셨어요. 그러니까요. 비중도 10%도 들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 호소문에 있는 포트폴리오 종목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의견을 들어볼게요. 네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한 분 먼저 여쭤볼까요? 네, 김병진 매니저님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좀 수익 중이신 종목들이 참 많으신 것 같은데 네. 한솔 인티큐브가 좀 전 걱정인 것 같아요. 시가총액이 235억 원입니다. 좀 생소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요. 사실. 네. 손실도 굉장히 많으시고 우리 시청자님 포트폴리오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일단 전반적으로 뭐 유망한 테마들을 잘 섞어 놓으신 것 같아서 좋은 포트폴리오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살짝 가다듬으면 굉장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솔 인티큐브가 제가 생각해도 좀 약간 걱정이 되는 종목이고 네. 시가총액이 뭐 236억, 뭐 이 정도 35억, 36억 정도 하는 기업이고요. 뭐 근데 다행히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커가지고 뭐 당장 뭐 올해 안에 뭔가 된다. 뭐 이런 수준은 아니긴 해요. 근데 사실 상승에 대한 뭐 기대감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고 근래에 한솔 인티큐브는 뭐 AI 관련된 사업을 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좀 부흥을 좀 하려고 주가를 또 부양하려고 좋은 소식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아직도 크게 상승하려면 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솔 인티큐브는 좀 과감하게 다른 AI 쪽으로 멀티모달 AI라든가 이런 키워드가 있는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첨보 역시도 조금 아쉬운 종목이에요. 첨보 역시도 비중이 5%밖에 되지 않지만 확실하게 좀 입지를 다지고 있는 뭐 글로벌 1위의 뭐 전해액 관련된 뭐 첨가제 관련된 뭐 그런 기업들로 공략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대장주로 저는 좀 꾸리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 나머지 뭐 포스코 퓨처엠이나 두산 로보틱스, 삼성전자는 딱 봐도 누가 봐도 그냥 대장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첨보나 한솔 인티큐브는 과감하게 좀 정리하시고 대장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첨보나 한솔 인티큐브는 좀 정리를 해봐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수익을 챙겨봐도 좋을 만한 종목도 있을 것 같아요.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두산 로보틱스를 무려 46,000원에 비중을 15% 가지고 계십니다. 네. 정말 많이 수익 중이신데 우리 대표님은 또 로봇주 내년에도 유망하게 보고 계시잖아요. 네. 사실 저라면 이 종목은 이제 익절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계속 좀 가져가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일단은 지금은 좀 더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뭐 CES라던가 이런 일정적인 부분도 있고 지금 추세라든지 그리고 수급으로 봤을 때도 기관과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지금은 또 매수가 대비해서 워낙 수익률이 높기 때문에 막 불안하거나 그런 구간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지금보다 좀 더 보셔도 될 것 같은데요. 다만 이제 여기 102,000원 이 부분이 만약에 좀 무너져 버리면 수급적으로 좀 더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때 지금 15%의 비중이니까 뭐 비중을 5%라도 좀 줄여 놓으시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추가적인 매수나 뭐 이런 것보다는 비중에 대한 조절을 좀 하셔야 되는 구간인 것 같고요. 저는 지금은 충분히 좀 더 보유하고 계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고 102,000원 또 이탈하지 않으면 보유하고 보시고 또 21선이 그래서 내가 좀 더 본다. 근데 좀 더 빠진다. 근데 여기서 또 21선까지도 훼손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저는 일단은 정리를 하시고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로봇이 기회가 온다고 한다면 뭐 다른 종목으로 아직까지 덜 올랐던 종목으로 다시 한번 두산 로보틱스 제2의 두산 로보틱스를 찾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뭐 주가 추세나 수급 상황도 나쁘지 않고 네. 또 워낙 수익을 많이 보고 계셔서 뭐 102,000원 정도를 좀 지지선으로 보시면서 대응을 해보자라고 또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화진 과장님께도 이 포트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뭐 워낙 또 수익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손실인 종목도 있는데 과장님은 이 포트 어떻게 좀 평가하세요? 일단 첨보, 한솔, 인티큐브 네. 두 개는 그냥 삭제하시고요. 동일한 의견이시네요. 굳이 포스코 퓨처엠이 있는데 첨보까지 물론 기간 제가 아시는 기간 두 분이 첨보를 그렇게 추천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주가는 안 오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그냥 포스코 홀딩스나 포스코 퓨처엠 하나 정도는 뭐 2차 전지 뭐 내년에 업황 회복되게 되면은 이건 제가 봤을 때는 포트 하나 정도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두산 로보틱스 좋습니다. 46,000원 굉장히 싸고 많이 올라왔고 결국 로봇주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가 과연 2분기 때 흑자 전환이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흑자 전환이 되게 되면 두산 로보틱스는 거기서 아마 고점 경신하고 빠질 겁니다. 그러면 이제 로봇도 이제 흑자가 나와. 그러면 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뉴로메카 새로운 협동 로봇이
반사 수혜를 더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결국에는 두산 로보틱스는 그 기대감으로 대장주로서 올라왔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2분기점으로 한다고 했을 때 원래 제가 한 달 전에 이거 IR을 갔을 때도 사실 2분기 IPO 때 흑자 전환을 한다고 했는데 원래 북미 쪽에 법인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3분기로 미뤄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 인하 시기로 바뀌게 되면서 조금 중국 쪽이나 북미 쪽에 협동 로봇 수요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인 거고 사실 두산 로보틱스가 뭐 유니버설 로봇이나 이런 환학보다도 그만큼 라인업이 제품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있을 수 있으나 여기서 계속 간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다 파지 마시고 비중을 조금씩 줄여 나가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이게 요즘 들어서 계속 얘기하는 게 10만 전 정도 갈 수 있다 얘기가 하나둘씩 좀 서서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삼성전자는 그대로 두고 가시거나 만약에 조정 시 추가적인 좀 비중을 늘리는 방법도 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견이 네. 일단은 뭐 동일하네요. 첨보랑 한솔 인티큐브는 보내주는 게 좀 나을 것 같고 네. 뭐 첨보보다는 포스코 그룹주를 좀 더 좋게 보고 계시고 로봇주는 또 긍정적으로 기대감 가져도 된다. 또 삼성전자는 또 10만 전자에 대한 의견도 그러니까요. 나오고 있으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주호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83,000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많은 분들의 또 희망이실 것 같아요. 삼성전자 9만, 네. 9만 전자, 10만 전자까지 내년에 갈 수 있을까요? 내년에 저는 9만 전자까지는 일단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이화정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는 이제는 조정 시 추가로 비중을 확대하시는 전략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미 정고점도 돌파를 했고 지금 계속적으로 추세가 완전 상방으로 열렸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외국인 기관이 지금 12월 달에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에 우리가 동참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게 또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이 매도하시고 있거든요. 그동안 추가 매수하시면서 쌓았던 물량들을 좀 덜어내시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외국인 기관 수급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질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조정 시 비중 확대 전략 세우시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분께 포트폴리오를 좀 자세하게 분석을 들어봤습니다. 네. 네 분의 투자 성향을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어서 되게 흥미로웠던 시간인 것 같아요. 네, 내 포트폴리오도 점검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메시지 메일 통해서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김병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내년 준비를 좀 든든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이 좀 많으신데 어디로 가면 매니저님과 함께 또 대응 전략 잘 짜볼 수 있을까요? 네, 새해에 이제 만나뵐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녹색 밴드죠. 네이땡 녹색 밴드에서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관련한 자료들,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놨고요. 그리고 새해 1월 2일 오후 5시 20분에 무료 방송을 진행하고 있어요. 너튜브에 엠비엔골드 김병진 검색하시면 제가 최신 테마들, 다가오는 2024년도에 유망한 종목들 명확하게 분석해서 딱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첫 거래일 그리고 오후 5시 20분에 김병진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2023년 한 해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희는 내년에 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